여기선 이상하게 매출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수익화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정말 폭발적이거든요. 인기 검색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냥 팔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요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그래프를 찾으셔가지고 요런 것만 해도 한 2,000에서 3,000 거뜬, 그냥 거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뜬. 구체적으로 언제 상품을 올려야 되느냐. 0%고 얘가 100%죠 25%에 들어가면 됩니다. 암기 그냥 끝. 이거 공짜잖아요 지금. 이게 끝이에요 사실. 쭉 다 배추인데 한 3억 3천 배추 하나로 몇 개 상품 운영 안 하셔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도 별로 안 들고 네. 돈도 되게 쉽게 벌 수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바로 하실 수 있는데 약간 믿을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죠. 믿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여성수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농산물을 유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2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4억 매출을 냈고, 작년에 25년도에 50억 매출을 내서 26년도에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 만에 3배 넘게 매출을 달성하신 건데요. 네. 어떻게 가능하셨던 건가요? 글쎄요, 사실 특별할 거는 없는데 여기선 이상하게 매출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서, 그 영상 보시는 분도 사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배워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별거 없네 라는 생각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상당히 조용하시네요. 좀 시끄럽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까요? 방해하면 안 되니까. 대표님 원래는 네. 수학교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수학교사면은 그래도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왜 그만두게 되셨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참 힘든 직업입니다.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야 돼요. 수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능인데 사실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시켜야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해야 되고요. 주 7일 하루 12시간 받는 돈이 400만 원. 내 삶에 없었어요 실제로. 한 2년 동안 삭제가 됐었고, 바로 그 다음 년도 1월 1일에 제가 퇴사를 했죠. 그러고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알리테모가 들어오면서 진짜 매출이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절망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중국산이 들어와도 사실 이거를 중국산을 구매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한번 해보자. 연매출 50억 나오잖아요. 꼭 한번 여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약간 신선식품이면은 상하기도 쉽고 좀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선입견인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썩은 게 오고 막 다 널브러진 게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검수를 되게 잘 해주시고요. 한두 건 정도 조금 상이 가는 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공산품을 팔아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공산품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 CS의 종류가 너무 범주가 넓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 하나에. 근데 과일 해봤자 언제 오냐, 맛없다, 상해왔다 밖에 없습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요 시간 자체와 에너지 자체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다는 거. 저는 전화 CS 아예 하지 않고요. 문자나 쿠팡 메시지로만 다 CS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판매를 할 때 가장 적이 되는 거, 상위 노출됐을 때 가장 적이 되는 게 뭐죠? 아이템 위너. 아이템 위너라는 건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일 때 2개의 판매자를 묶겠다, 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2개의 농장에서 생산이 됐으면 아예 다른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템 위너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공산품은 기본적으로 아이템 위너에 다 걸리기 때문에 한 10개 이상 다 걸려 있거든요. 상위에 예를 들어서 8개 구조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80명의 판매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농산물 유통은요,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8개의 구조가 있으면 딱 8명의 판매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품 대비 10분의 1이죠. 그럼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블루오션인 거예요. 무인도는 아니지만 블루오션은 맞다. 저는 운 좋아서 블루오션 시장에 들어와서 했지만 언제 또 레드오션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진입하기가.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도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시작하셔서 빨리 선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상품을 어떻게 소싱을 하느냐, 소싱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쵸.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이제 보고 따라 하시면 바로 성과 내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가볼게요. 사실 되게 별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가 있냐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에요.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무료거든요. 무료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정말 강력한 툴이고, 데이터 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대저 토마토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한 모든 기록이 전부 다 네이버 빅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 랩에다가 무료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이 검색어를.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쇼핑 인사이트로 갑니다. 자, 와서 여기서 식품. 자, 식품이 있죠? 식품 분야 많아요. 여기 식품 클릭하고, 이 분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농산물 클릭하고, 3분류에서는 우리 과일, 이제 사실 근데 지금이 2월 13일인데 3월부터 해가지고 사실 봄나물철이거든요. 봄나물 한번 해볼게요. 채소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일 비탁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과일만 할 필요는 없고요. 채소도 해도 되고 농산물, 수산물 다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25년도 저는 뭐 한 3월 1일부터 25년도 뭐 5월 1일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그러면 뭐가 잘 팔리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양파, 당근, 두릅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두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릅으로 가면, 두릅은 여기에 두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두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산나물로 나와 있습니다. 두릅이 산나물 종류여가지고 네, 클릭해 주시고 조회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4분류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류를 한번 보고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보고 산나물, 그러니까 4분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2번에 간다. 자, 그러면 산나물 안에서 인기 검색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팔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다 시즌성 키워드거든요. 근데 두릅이 1위는 두릅이고 네. 4, 5위는 참두릅, 땅두릅이 있는데 그쵸. 그건 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참두릅이라고 굳이 검색하는 이유는 참두릅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키워드라고 접근을 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르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팔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상품을 올려야 되느냐, 그런 거를 알려면 또 데이터 랩으로 갑니다. 하나를 더 켜요. 아까는 쇼핑 인사이트로 가는데 이번에는 검색어 트렌드로 가줍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검색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릅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자, 여기로 가세요. 주제어로. 그래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검색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가 오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맨 처음에 오늘이고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래프가 내려가는 그래프로 나오네요. 이런 그래프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좋은 그래프입니다. 이거 원리를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냥 쉽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이런 그래프를 찾는다. 우리가 이제 연중 수요로 막 이제 요렇게 되는 거 있죠. 요런 것들보다 요런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요렇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요런 그래프가 훨씬 더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에 좋은 그래프다라는 거를 그냥 요거는 이제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건 암기해라. 그러니까 시즌성 제품을 판매하는 게 좋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는 요걸 하더라도 초반에는 요걸 한다. 암기를 하시고 이런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오늘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주르르륵 이렇게 검색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자, 여기가 0%고 가만히 보면 여기 0이라고 나와 있죠. 0%고 얘가 100%죠. 0과 100 사이에 어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25%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확하게 25% 부분에. 그래서 이 두릅이라는 거는 여기 써 있듯이 4월 6일에 들어가면 된다. 또는 조금만 늦게 들어가려면 살짝 좀 더 올라가서 뭐 4월 6일이나 4월 7일 이때쯤 들어가면 된다. 4월 5, 6, 7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딱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암기하면 돼요, 그냥. 암기해라, 그냥. 25%에 들어간다. 그럼 저 때부터 판매를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요거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요때부터 요때는 그냥 정보성 키워드도 섞여 있는 거예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성 검색이라고 부르거나 쇼핑성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는데 정보성 검색과 쇼핑성 검색을 합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구분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다가 쇼핑성 검색이 늘어나는 그 시기가 실험상 25%더라. 그러니까 그냥 25%를 외우고 초보자분들은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게 두릅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을 때 여기 엄나무 순도 있잖아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한번 붙여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색 버튼 눌러보면 또 이것도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이런 검색어들만 잘 나오냐? 산나물이 지금 이제 완전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우리 윈들리 우리 구독자분들도 산나물 이번 시즌에 들어가 보시면 너무너무 수익화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정말 폭발적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지금 4월 비슷한 어간에 들어가네요. 그럼 두릅이랑 비슷한 시즌에 팔면 되는 것이고, 지금 2월이니까 당장에 좀 학습하셔가지고 뭐 농장도 컨택하고 해서 3월부터 파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 3월부터 바로 팔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다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검색해서 찾아보는 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명이나물인데 명이나물 다 아시죠? 요렇게 갔을 때, 자, 요거는 3월 말부터 팔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3월 말에는 내가 명이나물 들어가면 되겠다. 암기 그냥 끝.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방풍나물 같은 거. 저도 옛날에 방풍나물 많이 팔았었는데 작년에 방풍나물 보면은, 자, 방풍나물은, 자, 여기는 피크는 무시하도록 합시다. 그냥 여기에서 보면 지금 2월 28일부터, 그러니까 3월 초부터 팔 수 있죠. 그럼 암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3월 초부터는 방풍나물 팔면 되겠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암기 됐죠? 3월 초에는 뭐 판다? 방풍나물 판다. 3월 말에는 명이나물 판다. 그 다음 말에는 엄나무순 두릅 판다. 끝. 그러면 다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해놓고서 농장주분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앞뒤로 일주일 정도의 수확량의 수확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장주분들과 컨택을 하면서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레퍼런스는 딱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공짜잖아요, 지금. 이게 끝이에요, 사실. 아, 이것만 보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는 검색량만 좀 따져보는 건데, 지금 우리 산나물 쪽에서는 검색량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다 많아요. 산나물 쪽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데이터 랩에서만 보고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검색량 기준으로 봤을 때 5천 이상인 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충분히 수요가 있는 키워드를 그래도 하셔야 되거든요. 5천 이상인 키워드를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다 넘어요. 다 넘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채소 수요가 막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괜찮아요? 엄청 많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이거 진짜 사람들이 사나요? 쿠팡에서. 그리고 심지어 무조건 삽니다. 생각보다 인터넷으로 시켜도 퀄리티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인터넷으로만 시키세요. 특히 방풍나물 같은 거 있죠. 방풍나물이랑 이 명이나물 같은 거는 장아찌도 담아 드시고 샐러드도 해 드시고 그냥 삶아 드시기도 하고 하거든. 초장 찍어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4박스 3박스씩 사다가 장 담가 놓으시고,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장 담갔다고.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산나물은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네. 쇼핑 인사이트 한번 보고 검색어 트렌드 본 다음에 네. 25% 구간에서 판매 시작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암기 이제 됐는데 네. 과일로 혹시 예시를 또 들어주실 수 있나요? 과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분야를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채소 아까 3분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 넘어가라 그랬죠. 자, 과일 한 다음에 또 조회하기 버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기 검색어에 사과, 참외, 토마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토마토 한번 봐볼게요. 토마토. 그럼 이제 이때 4분류로 와서 여기는 토마토가 있을 거예요. 네, 토마토 여기 있죠. 검색한 다음에 조회하기 하면은 이제 이 토마토 안에서의 인기 검색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얘네들이 다 같은 애들이라고요? 다 같은 토마토라고요? 아니라고요. 다 다른 토마토들이라고요. 그러면은 대조토마토 이거 한번 해볼게요. 특이하죠?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똑같이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하면은 어때요? 여기가 오늘이라 그랬는데 이미 많이 솟아있죠. 이런 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살짝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가도 되는 상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편의를 위해서 여기가 오늘이라고 했지만,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오늘이라고 표현을 드린 건데, 사실상 오늘은 여기예요. 여기는 작년 오늘이고요. 여기가 실제 오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실 오늘이에요. 날짜 보시면 26년도 2월 10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의 대저토마토의 검색량이에요. 그럼 이게 아직 25%를 안 넘었죠. 그러면 곧 언젠간 넘겠다. 그죠? 그러면 준비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면, 자, 여기 25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동안 얼마나 걸렸죠? 지금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대략 요렇게까지 내려오는데 30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걸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10 정도에서 25까지 올라가는데도 한 20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그래프로 대충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넉넉 잡아 한 2주 정도가 걸리겠구나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2주 안에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대저토마토도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대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응용 버전. 너무 초보자 버전이 아니에요. 요것도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오히려 응용까지 설명드리니까 더 좋네요.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흑토마토. 흑토마토 한번 볼까요? 흑토마토. 검색. 보면, 이거는 웬만해서 제가 이런 지저분한 그래프 잘 안 하기는 합니다. 아까 우리 산나물에 비해서 조금 그래프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확 드시죠?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물론 지금 하셔도 팔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판매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그래프를 찾으셔가지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요런 것만 해도 이제 월 매출 기준으로 한 2천에서 3천, 요 정도는 거뜬, 그냥 거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뜬. 그러면 마진율이 얼마냐? 마진율 그냥 10% 보세요. 10% 봐도 2, 3천 거뜬이면은 200에서 300 정도는 순수익 거뜬. 그러니까 요런 것만 그냥 일단 초보자분들은 찾아서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라고 하셨는데 마진율이 네. 공산품의 경우에는 한 20, 30% 되는 것도 많던데 마진율이 그러면 되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마진율이라는 거를 사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많은 이제 셀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사실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데, 마진율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상품을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마켓 전체의 마진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마켓 전체의 마진을 얘기해야 맞다고 봐요. 그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이야기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셀러분들이 좀 그래도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내가 A, B, C, D, E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A 상품 망했어. B 상품 망했어. C 상품 했는데 5% 남았어. D 상품 망했어. E 상품 했는데 30% 남았어. 운 좋게. 그러면 요 상품 하나 가지고 나는 마진율 30%예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게 이게 맞냐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A 상품, B 상품 하면서 마케팅 비용 어느 정도 썼을 텐데 이거 망한 거랑 D 상품 망한 거랑 C 상품이랑 다 섞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대 비용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돼서 나오는 마진율이 10% 정도라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마트나 그 다음에 또 대형 유통기업 뭐 있죠? 롯데마트나 이런 이제 대형 유통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영업이익률이요. 그럼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이 대기업들이 뭐가 바보 같아서 4%를 보겠어요. 그만한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율을 유통을 하면서 30%를 본다는 거는 이거는 상품 하나에 대한 거고, 이게 정확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마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 보고 계신 거면 유통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다. 대신에 매출이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내면서 20% 보는 거랑 매출이 6천, 7천, 8천 가면서 10% 보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후자가 순수익이 더 많이 남겠죠. 훨씬 쉽습니다. 제가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거에 빠져들다 보니까 수익 인증을 놓쳤거든요. 예, 수익 혹시 인증이요? 이렇게 판매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나시고 순수익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 여러분들 보통 보면 쿠팡 화면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쿠팡 화면. 그죠? 이제 이렇게 그래프 막 이렇게 나오고 여기 뭐 3억 막 이렇게 찍혀 있죠. 이거는 이제 조작이 됩니다. 조작 가능. 왜 조작이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제가 다 천기누설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속지 마시라고. 내가 상품을 4,000원에 팝니다. 실제 판매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근데 4,000원에 실제로 팔지 않고 내가 2만 원에 올려요. 2만 원에 상품을 올린 다음에 이거를 할인을 때립니다. 자, 쿠폰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쿠폰.
그럼 쿠폰을 얼만큼을 먹이는 거냐면 2만 원에서 4천 원이 된 거면은 80%를 먹이는 거죠. 80%짜리 쿠폰을 먹여서 4천 원짜리 상품을 팔아요. 팔렸어요, 4천 원짜리 상품이. 그러면 여기 매출에 4천 원이 집계돼야 돼요? 2만 원이 집계돼야 돼요? 4천. 4천 원 집계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2만 원이 집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매출이요, 80% 쿠폰 80% 먹인 거면 5배 뻥튀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매출은 5천이 안 될 수 있어요. 5천 이하인데 이렇게 뻥튀기 시켜서 3억 매출이다 하면서 연매출 30억이다라고 하면서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이 이 시장에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내가 안 속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을 못 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직하게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가져왔고, 이제 24년도에 14억, 개인정보들을 좀 가렸어요. 여성수라고 돼 있죠. 상반기, 하반기 합쳐보시면 14억 정도 제가 시작해서 작년이죠. 25년도 합치면은 상반기 23억, 하반기 26억 해가지고 50억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은 네. 지금 업로드된 상품 총 개수나 아니면은 네. 좀 잘 팔린 상품을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상품 기준으로 보면은 한 대여섯 가지? 그 정도밖에 안 팔아요, 사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그냥 업로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작은 품목 수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배추 팔았던 건데, 보면은 여기 내역입니다. 쭉 10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팔았던 내역이거든요. 엄청 많죠. 판매 내역인가요? 판매 내역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만큼 다 나오고 쭉 엄청 많죠. 그래서 금액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게 지금 다 배추. 이게 이제 송장 등록한 내역에서 정확한 겁니다. 여기에 배추라고 나와 있죠. 쭉 다 배추인데 이제 합산해서 한번 끝까지 보면은 한 3억 3천 매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배추 하나로. 그러니까 사실 되게 하나하나의 수요와 그 크기가 커요. 몇 개 상품 운영 안 하셔도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배우고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주일에 한 개 내지 2개 정도만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운이 좀 좋으셨던 분들은 첫 상품부터 좀 터져가지고 7천, 8천 넘어가시는 분들 있고요. 네, 하나 상품 하나로. 그냥 스토어에 아무런 상품도 없고 딱 한 개 상품 등록했는데 그게 이제 7천, 8천 매출 나오는 거죠. 마진율 한 15% 보시고. 그래서 요거의 마진율은, 배추 마진율은 20% 받습니다. 이거 되게 높네요. 요거 높았어요. 요건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고, 다른 상품들은 또 더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진율이 이제 10% 내지 15%로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많이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기초 개념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검색수 5천 이상? 이것도 혹시 설명이 조금 가능하실까요? 검색수 5천 이상이라는 건 사실 뭐 아이템 스카우트 이거는 많이 사용하시죠. 아이템 스카우트는 근데 또 유료 사이트잖아요. 무료로 사용하시라고 다른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판다랭크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판다랭크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방풍나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 나오는 난이도 뭐 이런 건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믿으셔도 되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쓸모있는 정보가 요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다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시고 요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량 보니까 7,890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4,000 내지 5,000 정도를 넘어가는 그런 상품이라면 뭐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아까 또 대저토마토도 아까 보면은 13,000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검색량이 10,000 이상 되면은 네.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산나물류들은 완전 제철 음식이고 찾아 먹는 매니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초보자분들이 시작하시기에 너무 이렇게 검색량 따지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제가 알려드렸던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도해보시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고 뭐 엑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카테고리 정렬하고 검색량 정렬하고 뭐 척척척척 다 해봤죠. 저도 안 해도 됩니다. 농산물은. 그러면 이 단계까지 거치고 바로 거래처로 컨택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래처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거래처 컨택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떤 거 해볼까요? 피디님 한번 정해주시겠어요? 아까 방풍나물? 방풍나물 한번 해볼까요?
방풍나물 농장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방풍나물 농장 나와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 여기 나왔습니다. 농장 나왔죠. 여기 클릭하세요. 자, 여기 카톡 상담 있죠. 네, 눌러서 연락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 위탁 판매하는 사람인데요. 위탁 판매 진행하시나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안 할래요? 할래요? 이게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장 사장님들이 위탁 판매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농장 사장님들은 수확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자녀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몰라도 자녀분들도 사실 어릴 때부터 농사 짓고 사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온라인에 밝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판매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자들과 도매업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위탁 판매업자들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자체 판매가 되시는 분들은 별로 위탁 판매를 안 좋아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우리의 거래처가 아니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고, 위탁 판매를 좋아하는 나의 인연을 찾아서 부담 없이 그냥 전화를 돌리시면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인가 아닌가 네. 를 좀 기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냐 아니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두 개의 농장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농장이 있고 B 농장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농장에서 시켜 먹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품질을 체크할 수가 없죠, 사실. 그죠? 그리고 내가 다 시켜 먹어보기에도 좀 애매할 뿐더러, 그리고 나한테 들어왔던 샘플이 그 샘플만 좋았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 샘플이라는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팔아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가 전제예요, 품질은. 그런데 가격은 내가 팔아보기 전에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데부터 주문을 해봅니다. 그냥 가격이란 변이는 내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낮은 데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품질이 좋아? 그러면 계속 주문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가격이 낮은 데서 주문을 했는데 품질이 안 좋아? 그러면 주문을 안 하고 다른 농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농장부터 그냥 발주를 넣는다. 그리고 세상의 어딘가는 반드시 우리 농장 사장님들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농장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야, 이거 전화하는 걸 내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농산물 유통의 유일한 허들이에요. 근데 이 유일한 허들을 해결해 드릴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매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발주를 넣으시면 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매처인데요. 보면 여기 봄동도 올라가 있고 땅두릅도 올라가 있고, 그죠? 아까 우리 봤었죠? 그리고 여기 대저토마토, 대저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다 동일한 겁니다. 키워드만 다를 뿐. 여기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물 세트도 올라가 있죠. 이번에 이제 설 때 선물 많이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도매처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물 세트 많이 사셨고요. 자, 요것도 레드향도 많이 선물 세트로 이제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판매를 하셨고요. 이제 이런 제품들 말고도 실제 제품들 많이 저희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주 넣으시면은 사실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트 링크도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아, 이 사이트는요, 전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무료 강의 때 알려드릴게요. 네, 대표님 앞에서 그 여러 가지 노하우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차별화, 그쵸. 차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에 따라서 조금 성과가 갈리기는 갈려요. 제가 예시로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은 사진 같나요? 안 좋은 사진 같나요? 뭐 깔끔하게 잘 찍었죠, 사실. 군더더기 없고 이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도 좀 보이고 나쁘지 않아요, 그죠? not bad. 근데 몇몇 분들은 잘 찍었는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완벽한 100점짜리를 못 봐서 그런 거고, 한번 제가 100점짜리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게 100점짜리입니다. 다르죠? 자, 일단은 뭐가 다르냐면 요렇게 물기가 살짝 맺혀 있죠. 어떤 느낌? 그러니까 물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신선한 느낌을 줘야 돼요. 신선한 느낌. 물론 이제 앞에서 이렇게 과육의 표면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뭉개져 있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과육의 표면이 보인다면, 자, 이렇게 돼서 과육의 표면이 보인다면 여기에 물방울들이 막 맺혀가지고 빛에 반사되면서 나오는 그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 근데 얘는
여기 근처에 있는 물기들이 반짝반짝한 느낌을 내고 있죠. 근데 얘는 좀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좋은 썸네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너무 요소가 많아가지고 사실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눈길이 가는 곳이 여긴데 여기마저 지금 뭉개져 있어요, 사진이. 그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썸네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얘는 명확하게 얘 하나로 딱 초점이 가죠. 그러니까 비교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눈길이 확 하고 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사진을 구해서 약간의 빛 보정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아주 베스트 100점짜리 100점짜리 썸네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괜찮죠?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스토어에 방문하는 클릭률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당연히 전환이 커지고, 그리고 이런 썸네일로 광고를 돌려도 다른 광고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띄기 때문에 클릭률이 올라가고, 상세 페이지가 어느 정도 잘 받쳐져 있다면 전환율도 잘 받쳐주겠죠. 그러면 썸네일 이미지는 지금 비교해 주셔서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거라는 네. 거는 딱 인식이 됐는데, 네. 상세 페이지는 혹시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나요? 상세 페이지는요,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그것부터 정의를 하고 갈게요. 쿠팡에서 최근에 사신 물품 상세 페이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비슷비슷. 그죠? 아마 기억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요, 그거예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근데 개판이면 안 돼요. 깔끔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보통 상세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썸네일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와서 리뷰 보고 사요, 그냥. 맞아요.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상세 페이지는 깔끔하지만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상세 페이지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 건 완전 하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인데요. 서량딸기라는 것을 템플릿으로 쓰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뭐 사진도 막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뷰도 있고, 리뷰 이름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보면, 자, 이렇게 상품 특징 같은 거, 건강 강식이다. 그 다음에 뭐 함량도 있고요. 또 밑으로 또 내려보면 보관 및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템플릿으로 쓴다는 거.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다른 상세 페이지로 바꿔볼 건데요. 자, 복사한 다음에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템플릿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싹 바꿔볼게요. 다가 해놓고,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일 거예요, 프로그램이어서. 자,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싹 하고 애플망고로 바뀌었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너무 쉽죠? 방금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진도 바뀌었죠. 그리고 리뷰 사진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리뷰 멘트도 다 바뀌었고요. 이름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자, 함량도 다 바뀌었고요. 식감 뭐 이런 건 쫀득한 식감, 부드러운 식감 바뀌었죠. 저게 다 맞는 정보인 거죠? 맞는 정보입니다. 이거를 AI가 이 애플망고의 정보를 검색해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관하는 방법까지도 싹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그냥 뭐 무한정 만들 수 있겠죠. 기본적인 구색은 한 번에 딱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요 템플릿과 방금 그 프로그램을 드리죠. 요런 게 또 존재한다 말씀드려 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네.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네. 끝으로 지금 뭐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퇴사를 하고 블로그, 구매 대행, 인스타, 유튜브, 부업 이런 거 진짜 다 해봤거든요. 아무거나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 시간을 투여를 했을 때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오는 분야는 분명히 존재해요. 다른 걸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넘어와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좋죠. 처음에 시간 낭비 안 한 거니까. 이 분야로 오셔가지고 한번 시도해보시면 남들은 2시간 들여서 100만 원 벌 때 본인은 2시간 들여서 30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26년도에도 과일 위탁 판매는 진짜 블루오션을 유지할 거라고 보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한 번만 배우시고 2번 익혀보시고 3번만 딱 적응되시면 그럼 너무나 큰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수익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윈들리 화이팅!